안녕하십니까.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의 체질건강 전문가 장석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체질학적으로 풀어서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요, 시청자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멋진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상체질이란 무엇인지 정보를 드리고요, 체질이 궁금해서 찾아오신 초대 손님을 모셔서 사상체질 상담소로 토크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소음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통 60% 혹은 70%만 맞으면 소음인일 수 있다라고 유추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란 얘기지 결론을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상체질 감별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하게 되면은 그 타성에 젖어서 잘 이해를 못하거나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 전문가나 체질 전문 한의원에 가셔서 오랫동안 관찰을 받고 다양한 임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체질이다라고 판별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좀 들으시고 그럴 수 있다, 또는 내가 저기에 가깝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음인은 어떤 사람을 두고 소음인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수세보원 사상인증론에 보면은 한 고을에 10,000명일 경우에는 태음인이 5,000이요, 소양인이 3,000이요, 소음인이 2,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 정도 인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소음인은요, 그거보다 더 많은 인구입니다. 조선시대 후기 100여 년 전의 통계로만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굉장히 소음인도 많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소음인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음인은요, 신장의 기운은 좋으나 췌장의 기운이 약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대 비소 이렇게 부르지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췌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영양 흡수를 맨 마지막에 하는 기관인데, 영양 흡수가 부실하다? 그렇다면은 먹는 것도 부실하고, 또는 영양이 부실하니까 덩치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1차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우리가 사실 음식물을 먹을 때 찬 거, 날 것, 뭐 이런 거, 단단한 거 먹을 때 위에서 모든 것을 익히고 분해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인들은 이런 화의 기운이 약하고 음식물을 배설시키는 수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췌장의 기운이 약하니까 무조건 췌장으로 올 수 있는 병이 오고, 신장은 강하니까 신장으로 올 수 있는 병은 안 온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확률은 좀 높으나 100%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먹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상체보다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덩치가 크지 않으면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요. 또 눈, 코, 입이 오밀조밀하다. 그래서 또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엽고 깜찍하고 남녀모도 미남 미녀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미남 미녀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음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십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 주변에도 미남 미녀가 많다, 그러면 그분은 소음인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재미있게 유추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음인이기 때문에 상체가 좀 빈약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깨가 좁고 가슴이 빈약할 수 있다는 게 소음인인데요. 소음인 중에도 굉장히 건실하고 튼튼한 사람도 있습니다. 100%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소음인은 굉장히 부드러운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체질이지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동안이요, 예뻐요, 공주요 이렇게 살아왔을 소음인도요. 나이가 들면은 눈가, 입가 잔주름, 기미 잡티 이게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속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따라서 소음인들은 안티에이징이나 디톡스 또는 코스메틱 이런 거 액세서리 이런 거 정말 주의 있게 하셔야 되고요. 몸이 예민하다 보니까 액세서리를 할 때 여기에서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도 소음인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를 위해서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를 사다 줄 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민한 소음인들은요, 좀 다릅니다. 진짜를 차면 괜찮은데 가짜만 찾다 하면 몸에 뭐가 난다든지 가렵다든지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이렇게 예민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소음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한테 이런 예민함에 관련된 선물을 할 때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먹는 게 부실하다 보니까 또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아담한 사이즈. 이게 딱 소음인의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연예인들 또는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송인들 중에 소음인 방송인들, 연예인들은 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반기문 총장님 밑에서 손석희 아나운서, 권상우 씨, 한민관 씨 또는 강수지 씨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액션이 화려하면서 덩치가 크면서 액티비티한 사람들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학문적인 것 같고요. 논리적인 사람들 같고요. 또는 디테일하고 꼼꼼한 사람들. 그러니까 화려한 액션보다는 오히려 인문학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경을 낄 확률이 높고요. 췌장의 기운이 약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논리적이고 좀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아담 사이즈 이렇게 보이는 모습 바로 소음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음인들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소음인의 성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소음인인데 성격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음인은요,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불안정지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늘상 의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성격도 되게 예민합니다. 소음인은요, 소탈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기 때문에 단정하고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참 쟤 깔끔하다. 이런 사람 보면은 대부분 소음인들에 많습니다. 심각하면요, 결벽증 환자들도 많은 사람들 보면은 소음인에 많이 있었던 것 기억나고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소음인은 먼저 다가가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다가와 주기를 바라거든요. 또 다가온다 해도 나랑 친한 사람만 친해지려고 하지 모르는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쉽게 친분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좀 바꾸셔서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서라도 또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까 싶습니다. 또 소음인은요, 큰 것에 사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감동하고 작은 거라도 자기 표현을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도 좋지만 아주 작은 거라도 나를 표현을 잘하고 그 쓰임새를 잘 활용하는 게 바로 소음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인들은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와 의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사서 한다라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소음인들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연지기를 좀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소음인이 왜소하다 보니까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힘도 센 사람도 있지만 소음인한테 강력한 무기가 뭐죠? 바로 논리적이고 정확함. 이게 바로 소음인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꼼꼼하고 디테일함,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음인들의 일처리를 보면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소음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대부분 보면은 화려한 액션이 필요한 직업군보다는 법조인이나 뭐 회계사, 세무사, 무슨 학자, 교수, 또 뷰티업, 뭐 상담 이런 쪽에 많은 부분이 바로 소음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소음인이 좀 내성적이고 또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좀 사람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을 조금 더 강하고 오픈 마인드를 갖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음인은 어떤 병에 잘 걸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음인은 소화가 잘 되는 상태를 완실무병 상태라고 했지요. 그중에서 췌장의 기능이 약해서 영양이 부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많은 체질이 또 소음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음인은 몸이 차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 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잘 먹게 되면 웬만한 병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몸이 굉장히 찹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이 겨울만 되면 아주 밖에 나가기 싫어하기도 하고 겨울만 되면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살고 오고 싶다라고 이렇게 투정거리는 사람 보면은 대부분 소음인들에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이 차다 보니까 설사 및 소화성 질환을 앓을 확률이 다른 체질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요 음식물을 분해하고 익히려면 화의 기운, 그러니까 결국 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날 것, 찰 것 이런 단단한 것을 다 익히려면 불의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음인들은 이 불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위하수증, 위무력증, 그러니까 위와 장 질환의 질병이 굉장히 많이 오는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음식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소음인들은 마음도 편안하게 가져야 되겠지만 음식, 건강 100세 또는 백년밥상 정말 그거를 메뉴를 잘 짜셔야 완실무병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음인에서 가장 큰 병은 뭘까요? 설사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다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소음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생각하는 질병 바로 설사입니다. 이 설사가 그치지 않고 아랫배가 얼음장처럼 차다라는 느낌이 오면 소음인한테 있어서 작은 병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몸이 차다가 아니라 설사가 그치지 않아서 탈수 현상이 오고 또 심하면 이게 면역 저하로 이어져서 사람이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상태, 이 지경에 이르면은 소음인들은 당장 자기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의사를 찾아서 전문적인 처방의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성 피로, 이것도 소음인의 전매 특허이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세요. 야, 내가 너만 보면 나도 에너지가 이게 뺏긴다.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이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또 소음인들에 많거든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는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처럼 덩치가 크거나 육중한 체질이 보면은 야, 소음이나 내가 너를 보면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소음인들은 그것도 불만입니다. 아, 네가 몰라서 그래. 나도 지금 살쪄가지고 몇 킬로를 빼야 돼. 우리가 보면은 정말 왜소해 보이는데도 본인은 그게 불만이고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마른 비만 환자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소음인들은 건강 염려증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저도 블로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SNS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맛있다라고 추천한 집을 SNS에 올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할까요? 저는 소금줘도 맛있고 된장줘도 맛있고 간장줘도 맛있고 세상에 맛이 없다라는 게 왜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식욕이 좋아서 다 맛있습니다. 근데 소음인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인들은 자기가 검증된 집, 특히 비위생적인 것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소음인들이 맛있다고 한 집은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맛집 파워 블로그들 보면은 대부분 소음인들이 많은 이유가 소음인들은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소음인들이 맛있다고 한 집은 정말 맛있는 집이다. 또 바꿔 말하면은 오늘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를 하실 때 야, 오늘 뭐 먹을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태음인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네, 소음인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음인이 맛있는 집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소음인이 조심해야 될 질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화성 위장장애, 위하수증, 위무력증, 특히 이 복통 또는 냉병, 그중에서도 수족냉병, 냉증 또는 아랫배가 차지는 증상, 이런 걸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췌장암이라든지 또는 류머티스 환자가 많은 것도 유난히 소음인한테 많았습니다. 특히 관절염 또는 만성피로,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소음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종합병원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인을 뭐라고 부르죠? 만성지병이요, 골골백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염려증이 제일 심한 사람들이 소음인입니다. 왜냐하면 소음인들은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소 경험을 해본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그 상상만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소음인들은 상상이 안 돼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무엇이 나한테 맞다 또는 어떤 병에 걸렸다, 어디가 아프다, 이거를 절실하게 느낀 사람들이 대부분 소음인들이 많기 때문에 소음인들이 뭐 약사님이나 의사님 또는 뭐 대체의학자들 또는 건강을 컨설팅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소음인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학습에 의해서 배우기도 했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경험한 실생활에서 본인이 경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소음인들이 이런 일을 잘 처방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음인이 건강 백세를 위해서 백년 밥상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자, 소음인은요, 양난지기, 결국 소음인들은 양난지기, 따뜻한 음식을 먹고 몸으로 흡수하는 것,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키는 것, 이런 기운을 잘 찾아서 그런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또 혀 짧은 미식가들이 많습니다. 야사를 하나 드리면, 예전에 저희 아내와 어디 뷔페에 초대돼서 갔어요. 근데 저는 태음인이니까 뷔페 접시에다가 2접시, 3접시 계속 먹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를 보니까 그냥 조그만 접시에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끼적끼적 담아 먹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젓가락도 안 되는 음식 같고 쟁일 먹어요. 이걸 모르는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야, 이 비싼 돈 내고 뷔페에 와서 그거 먹으려고 왔냐? 이렇게 타박하면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소음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이 많고 따뜻한 음식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에너지 전달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을 자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중에서요, 찹쌀, 특히 감자는요, 소음인한테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육류 중에서 닭고기라든지 영양탕, 그다음에 흑염소 중탕도 좋고요. 추어탕, 양고기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바다 생선이
대부분 차잖아요. 소음인들은 몸이 차기 때문에 찬 성질의 바다 생선은 잘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이 바다 생선 중에 갈치라든지 대구, 멸치, 조기, 아기, 병어, 그다음에 여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은 동태도 소음인한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채소류 중에서는요, 갓, 고추, 냉이, 달래. 지금 냉이하고 달래 철이잖아요. 이 봄철에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이하고 달래는요, 음식이기 전에 약입니다. 그러니까 소음인은 약 먹듯이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뭐 마늘이라든지 부추, 생강, 양파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부추를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추는 대표적인 양기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인에 지쳐 있는 그 면역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여러 식물 중에서, 여러 음식물 중에서 부추가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추는 항암 식품이고요. 베타카로틴도 많고 비타민 C도 많기 때문에 소음인한테 아주 유익한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잘 드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소음인은 땀을 많이 내는 운동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땀도 많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 중심 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줄넘기라든지 배드민턴, 뭐 요가, 스트레칭, 뭐 자전거, 특히 댄스, 뭐 이런 것들이 잘 맞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야외로 많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줄넘기라든지 배드민턴 또는 요가 이런 거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인들이니까 소음인들의 완실무병한 상태를 도와주는 이런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격한 운동보다는 좀 정적인 운동을 선택을 하셔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음인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음인의 여지껏 설명을 해드렸는데 몇 %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00%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내가 소음인에 어느 정도 맞는지 한 60% 이상만 맞는다면 나는 소음인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음인의 건강법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방송을 통해서 중복된 이야기도 하고요. 새로운 정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체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는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반갑습니다. 개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시도 쓰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신 건가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뭐 책을, 수필을, 시집 뭐 이런 거 쓰는 작가님이신가요? 시를 주로 쓰고요. 아버지의 손목시계라는 책도 한 권 냈습니다. 아버지의 손목시계. 네.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제목 같습니다. 네, 아버님이 60대 초에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오랫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심정을 이제 책에다가 담았고 제목을 그렇게 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와주셨는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오늘? 천안에서 왔습니다. 천안에 사시는군요.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집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다양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일을 좀 하시다 보면 건강관리 신경 쓰이잖아요. 평상시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특별히는 못하고요. 그냥 좀 시간 날 때 좀 걸어 다니는 정도? 그리고 음식을 뭐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싶은 거 챙겨 먹는 정도입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건강 100세 시대니까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바쁘셔서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으신 거에 좀 안타깝기는 하나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체질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질을 어디 뭐 간별 받아본 적은 없고요. 그냥 태음인인지 소양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매체 이런 데서 보면 네, 뭐 네, 태음인이다, 소음인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뭐 한의원이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가서 정확하게 감별 받아본 적은 없으신 네, 거군요. 없고 혼자 보면서 나랑 비슷하네 그 정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오시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체질 감별을 좀 해드릴 건데요. 네. 사실 이 체질 감별을 이 한 번만으로 해서 나는 딱 무슨 체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질 감별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고 이렇게 한 번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다양한 임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 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체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링 테스트를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물질들을 손바닥에 올려놓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물질은 에너지가 강해져서 완력이 세지고 나한테 맞지 않는 물질은 여기가 근력이 좀 약해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별하는 방법, 이거를 바이 디지털 오링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얘만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요 물질을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인삼입니다. 인삼이 본인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자, 여기를 보지 마시고 앞에 보고 편안하게.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야, 네가 뛰려면 뛰어봐라 하고 의식을 하게 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힘을 꽉 주세요. 네. 자, 제가 손을 힘 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힘이 들어가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이 인삼이라는 물질이 나쁘다가 아니라 본인이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얘는 모과라는 성질이거든요. 모과는 본인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기를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힘을 똑같이 일정하게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힘을 아까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과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과가 잘 맞는 체질은 태양인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아까 테스트를 했던 이 인삼은 내가 소음인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인도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숙지왕이라는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생지왕을 찌고 말려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숙지왕은 굉장히 성질이 찹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 여기에서 힘이 들어가면은 소양인으로 판별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힘을 꽉 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오, 신기하다. 예,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쟤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정말 전혀 신기하네요. 짠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숙지왕에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숙지왕이 어떤 체질에 잘 맞느냐? 바로 소양인 체질에 잘 맞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 손님은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 번만으로 딱 소양인이다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소양인으로 오늘 그렇게 감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양인으로 제가 감별을 해드렸는데 혹시 소양인이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네, 방송 보면서 뭐 태음인, 소양인 그 비슷한 이제 부분이 있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소양인 쪽으로 이제 알게 돼서 기쁩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상담을 해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한 60% 많으면 70%만 맞으면 그게 소양인 체질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판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 아까 많이 못 하신다고 했는데 소양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운동이 바로 등산, 뭐 골프, 뭐 에어로빅도 좋고요, 수영도 좋고 달리기 좋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양인이라는 체질은 상체가 좀 발달돼 있고 반면에 하체가 좀 부실한 게 흠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체보다는 하체 중심의 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운동을 추천해드리고 싶냐면은 바로 스쿼트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스쿼트를 해보셨어요? 아니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쿼트는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뿐만 아니라 뭐 지하철역이든 버스역이든 본인이 주변 시선만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스쿼트입니다.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약한 소양인들이 하체 근육 강화 운동뿐만 아니라 허리와 복근도 운동을 같이 시켜줄 수 있고요. 네. 또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고 더군다나 얘가 방향감과 유연성도 굉장히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 운동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운동이 필요한데 이것저것 많이 바빠서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거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양이는 이제 화열이 좀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이 상부로 치밀러 오다 보니까 네. 욱하는 감정이거나 또는 성격이 뭐랄까 좀 화가 많이 나고 언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감정을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때는 뭐 운동도 운동이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네. 혹시 뭐 평상시에 즐겨 드시는 뭐 음식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평소에 표고버섯 같은 거, 아, 버섯. 네, 네. 그리고 두부, 음. 뭐 브로콜리나 네. 그런 종류를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좀 토속적인 거, 재래적인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뭐 생선류, 뭐 육류, 뭐 이런 것도 잘 드시는 게 있으실까요? 육류는 다른 육고기는 별로고요. 오리를 좋아하고, 아, 오리. 예, 예, 오리를 예, 좀 그래도 즐겨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오리가 굉장히 성질이 서늘하고 찬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리가 소양인 음식한테 딱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체질대로 그렇게 입맛이 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리가 네. 뼈와 기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리는 불포화 지방산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리 고기의 이 기름 100%가 다 불포화 지방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불포화 지방산이라도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탕이나 네. 뭐 이런 것보다는 훈제로 기름기를 뺀 훈제를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리 고기는 어떤 형태로 드세요? 그냥 로스 로스. 예, 해서 뭐 이렇게 마늘 깐 거 그런 거 넣고 브로콜리나 부추를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예, 특히 이렇게 양기의 음식인 부추를 넣으면 네. 찬성질의 오리하고 음양화평이 되는 거거든요. 오리가 당뇨도 좋고요. 또 소양인들이 소변 문제가 있는 소양인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소변 배출을 잘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리를 좀 더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리는 또 음식이기 전에 약재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또 다른 고기나 뭐 음식 특별히 드시는 게 있을까요? 생선 쪽으로 갈치 조림보다는 구이라던가 네. 조기 구이, 뭐 바지락이나 홍합 종류를 좋아합니다. 조개류, 어패류 이렇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사실 조개류가 태양인과 소양인한테 이게 양인의 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본인은 몰랐지만 내 체질에 맞게 이렇게 먹어왔구나를 아실 수가 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잘 모르고 먹었는데 예, 예. 더 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채소 중에서 아까 뭐 여러 버섯, 네, 표고버섯이나 네. 시금치, 뭐 시금치, 브로콜리, 예. 양배추, 뭐 네, 이런 거. 양배추 좋아합니다. 아, 양배추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양배추는 사실 서양의 3대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양배추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양배추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일단 베타카로틴이 일단 풍부하고요. 비타민 C도 풍부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고 또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네.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 이야기하셨는데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는 이게 사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또 성질이 되게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화열이 센 소양인한테 잘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휴, 제가 잘 먹고 있었네요. 다만 얘를 너무 생으로 드시지 말고요. 네. 또 너무 익히면은 얘가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 데쳐서 드시고 뭐 대신에 막
그 자극적인 거, 양념을 뭐 고춧가루라든지 맵고 뭐 이런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음식을 좀 담백하고 싱겁게 드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즐겨 마시는 차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커피 이야기하는데 네. 혹시 커피를 비롯해서 뭐 즐겨 먹는 네, 커피도 좋아하는데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네. 마시고요. 녹차 종류를 좋아해서 네. 녹차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야, 녹차야말로 소양인의 대표적인 식품이거든요. 동의보감에도 소양인이 녹차를 많이 마시면 살도 빠지고 장수한다라고 기록할 정도니까 녹차는 소양인들에 있어서 필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 물론 커피도 좋을 수가 있지만 네. 뭐 커피나 녹차 대부분 카페인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몸 안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또 운동을 통해서 땀도 많이 내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운동 후에 이렇게 뭐 채소, 뭐 즙 같은 거, 녹즙이라든지 뭐 구기자차, 뭐 오이 같은 거 이런 거 갈아서 드셔도 좋고요. 대부분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음식들은 뜨겁고 네. 열성이 있는 음식이 아니라 대부분 서늘하고 찬 성질 이런 걸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내가 생활해왔던 모든 것들이 소양인에 맞았구나. 대충 몇 % 정도 맞는 것 같습니까? 80%. 아, 80%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소양일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글쎄요, 뭐 먹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소양인한테 맞춰져 있는 삶을 이미 살아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바빠가지고 네.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더 활동을 못했잖아요. 바빠져야 되는데 네. 계획이랄까 내지는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는 거의 못했고요. 올해는 이제 봉사활동 쪽으로 이게 노인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또는 장애인 시설 같은데 예, 이제 노인 미술 뭐 그런 쪽으로 활동을 전문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더 걱정이에요. 한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그룹으로 봉사를 갔다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또 자녀들도 뭐 명절에도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있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독거나 노부부 세대가 많으신데 그런 세대를 다니면서 미술 봉사를 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봉사활동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워낙 오지랖의 달인이요, 호기심 천국이요, 누가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갈 데가 많다.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는 게 또 전국이 내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게 소양인의 삶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봉사활동하시고 뭐 여러 가지 리더를 하시면서 단체를 이끄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꾸 화열을 발산을 하시고 그 화열이 쌓일 때 수렴하시기보다는 발산을 해야 완실무병한 상태시거든요. 네. 또 소양인은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양인들은 대변을 잘 봐야 완실무병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상태가 바로 대변을 잘 볼 때거든요.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하는 것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니까 또 본인의 에너지도 그렇게 쏟으시고 또 건강도 챙기시는 거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랄까요? 앞으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좀 들면서 뭐랄까 노화가 되면서 특별히 어디 몸이 아프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디 불편한 곳은 있을까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간혹 좀 어깨가 좀 아프고요. 불면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왕성한 활동을 함에도 에너지를 그렇게 쏟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신경 쓰여서 불면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양인들은 불면증 이게 정말 지약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소양인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허리 질환,
그다음에 요통 뭐 이런 건데요. 게다가 지금 여기 살짝 보니까 혹시 갑상선 암을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한 10여 년 전에 갑상선 암이 와서 수술했습니다. 갑상선암 누구나 다 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통계에 보면은 소양인만 유일하게 많이 걸린다라는 질병이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보니까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여쭤본 건데 아니나 다를까 소양인에 아주 점점 더 확실하게 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면증이라든지 또 다행히 10여 년 전에 갑상선이 발생해서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은데 이제 최근에 허리도 조금씩 아프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양인들은 이 요통하고 그다음에 불면증. 소양인들은 에너지를 잘못 발산하거나 이게 수렴이 되면은 가슴이 답답함을 넘어서 미쳐 날뛴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외부로 표현이 안 되고 표출이 안 되면은 내부에 쌓여서 이게 병으로 오게 됩니다. 가장 심한 병이 지금 말씀드린 불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랄까요, 종교 아니면 취미 생활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발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소양인들이 막 화려한 액션, 액티비티하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조금 더 수렴하는 취미 생활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취미 생활 특별히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취미는 여행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더 갑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양인들은 부지런히 다니고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데가 많아야 되는 게 소양인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약된 삶을 살다 보니까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불면증이 날 수가 있지만 코로나 또 집합금지가 좀 해제가 되면 또 다양한 곳에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뭐 특별히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네, 50견으로 좀 고생 중이에요. 50견. 예.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다. 뭐 기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근육이 뭉쳐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음식을 좀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리고기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육류들이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오리고기는 알칼리성 성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좀 높아지는 것을 막고 기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50견하고 오리하고의 상관관계가 뭐가 있을까 싶지만 잘 먹는 것이 50견을 또 낳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운동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체질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고 50견을 낳을 수 있는 또 다른 초석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좀 체질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믿음, 체질식을 또는 체질에 따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네, 그동안은 많이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도 안 하고 이것저것 저 자신을 잘 챙기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건강해야 활동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박사님이 짚어주신 뭐 운동법이나 음식이나 생활을 좀 챙겨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소양인이라는 체질로 보이시고요. 자극적이거나 매운 것, 그렇게 음식보다는 좀 담백하고 좀 싱거운 음식을 좀 드셨으면 좋겠고 운동도 조금 생활 거리가 이동 거리가 많은 걸로 운동을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필라테스를 비롯해서 뭐 내지는 아까 말했던 스쿼트, 뭐 등산, 수영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몸의 에너지를 충분히 소진하셔서 더욱 만실무병한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체질 따라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요리는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고기 미역국을 많이 드실 텐데요. 소고기 미역국은 태음인한테 정말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태음인이라서 소고기 미역국 정말 많이 먹는 편인데요. 제가 어떻게 먹는지 그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실 일은요. 이렇게 중불에 들기름을 넣고요. 자, 소고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소고기는 양지 부위, 양지살이라고 하죠. 이 부위로 이렇게 넣어서 살짝 볶아주시면 좋습니다. 참기름을 넣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참기름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얘는 무침용이에요. 그래서 열이 가해지면 참기름은 산패가 되고 독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은데요. 자, 이렇게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익었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미역을 넣어서 이렇게 소고기하고 미역하고 충분히 볶아주시면 좋은데요. 또 미역은 칼슘 성분이 많아서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피를 만들어주는 조혈작용도 하기 때문에 미역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태음인들한테도 미역국은 정말 아주 유익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미역이 고기랑 충분히 볶아주면요. 여기에다가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을 넣어주셔서 끓여주시면 좋은데요. 태음인들은 미역과 소고기의 궁합이 좋고요. 또는 태양인과 소양인은 조개를 넣으셔도 되고요. 또 소음인들은 감자를 넣는 분도 계세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넣는 재료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태음인들한테는 이렇게 미역과 소고기의 조합이 정말 좋고요. 미역국이 이제 끓면 간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간을 맞출 때 간장을 넣는 분도 계시고 소금을 넣는 분도 계세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저는 아무래도 소금보다는 간장, 발효식품인 간장을 살짝 이렇게 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장을 좀 넣어서 간을 충분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이 꺼지면 참기름은 항상 제가 맨 마지막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기름도 이렇게 맨 마지막에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주 고소한 냄새가 벌써 진동을 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소고기 미역국을 만들어 봤습니다. 소고기와 미역의 궁합 정말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태음인들은 더더욱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상승돼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태음인한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태음인한테 좋은 소고기 미역국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건강 100세의 지름길이다라는 교훈을 얻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훌륭한 정보를 들고 시청자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